요즘 건강을 챙긴다고 비싼 영양제를 사본 적 있으신가요? 요즘 TV만 켜도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10년은 젊어진다. 이 캡슐 하나가 만병통치약이다. 혹시 이런 말에 혹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나오는 광고를 보고 있으면 저 영양제만 먹으면 제가 건강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영양제를 먹고 더 건강해졌을까요? 몸에 좋으라고 먹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지금 안 보시면 돈만 쓰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건강을 망치고 계신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돈도 아끼고 건강도 찾아가세요. 정말 건강을 지키는 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과장 광고에 속지 마세요. 62세 김일중 할아버지는 평소 건강을 많이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비타민 A가 눈에 좋다더라. 비타민 E가 노화를 막는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지인들이 권할 때마다 하나둘 사서 챙겨 먹기 시작했죠. 결국 하루에 10종류가 넘는 영양제를 먹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 움큼의 알약을 삼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챙겼습니다. 몸에 좋은 거니까 더 먹어도 괜찮겠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이 가시지 않고 가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눈동자가 노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놀란 김 씨는 급히 병원을 찾았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나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약물성 간염입니다. 특히 비타민 O와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쌓이면 독성이 됩니다. 지금 드시던 영양제 전부 중단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에 좋으라고 먹던 영양제가 오히려 자신의 간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3개월간 모든 영양제를 끊고 간 보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조언대로 식단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음식에서 비타민을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몇 달 뒤 간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 아닌 매일 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부모님 건강백과를 시청하시는 분들께만 이 정보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세요. 돈을 버는 건강 습관을 갖게 되실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사가 말하는 노년 건강 10계명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맑은 공기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 뭘까요?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공기입니다. 음식은 위장을 거쳐 일부만 흡수되지만 공기는 들이마시는 순간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 몸 구석구석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20시간 이상 머무는 실내 공기, 얼마나 깨끗할까요? 주방에서 음식 조리할 때 생기는 초미세먼지, 오래된 가구나 벽지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실내 공기가 바깥보다 더 오염될 수 있습니다. 73세 이종우 할아버지는 겨울마다 기관지염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호흡기 전문의가 이렇게 조언했죠. 실내 먼지는 바깥보다 많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세요.
그 후로 매일 아침 10분씩 창문을 열고 환기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창문 여셨나요? 창문을 꽁꽁 닫고 사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하루 3번, 5분씩 환기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폐 건강과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물 한 잔의 힘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이 줄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과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80세 김할머니는 하루에 커피를 34잔 마셨습니다. 물 대신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커피와 차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수분을 빼앗아요. 순수한 물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셔보세요. 할머니는 500ml 물병에 스티커를 붙여 하루 3병을 마시며 체크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늦습니다. 하루 따뜻한 물 78잔 이상 조금씩 자주 드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물 한 잔은 혈액을 맑게 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칼슘 챙기기입니다. 뼈는 노년의 기둥입니다. 뼈가 약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골다공증으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기면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급격히 약해지고 결국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76세 박봉래 할머니는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도 손목뼈가 금이 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 뼈가 약해진 겁니다. 우유, 멸치, 미역을 매일 드세요. 그 후 할머니는 우유 한 잔과 멸치볶음을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15%나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슘 드셨나요? 뼈 건강은 12주 만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쌓여야만 나이 들어서도 허리를 곧게 펴고 걸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입니다. 식탁의 색깔이 여러분의 건강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점심 어떤 색깔이었나요? 흰 쌀밥, 갈색 고기, 빨간 김치 혹시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었나요? 식탁의 색깔이 곧 건강입니다. 빨강, 초록, 노랑, 보라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72세 윤창남 할아버지는 고지혈증 약을 10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그러다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죠. 식탁을 5가지 색으로 꾸며보세요. 토마토, 브로콜리, 단호박, 양배추, 블루베리를 드세요. 6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5번째는 아침 식사 거르지 않기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에너지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다, 점심에 잘 먹으면 되지 하시죠?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뇌가 제때 연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78세 이한수 할아버지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침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안 먹어요. 이런 이유로 아침을 거의 거르셨죠. 그런데 오전 내내 힘이 빠지고 머리가 멍하다고 하시더군요.
병원에서 내과 의사가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을 거창하게 차릴 필요 없습니다. 삶은 달걀 한 알, 고구마 하나,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는데 2주가 지나자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 식사가 하루의 활력소라며 예전보다 아침에 일어나기도 쉬워졌다고 하세요. 여섯 번째는 치실 사용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중에 치아만 젊을 때처럼 튼튼했으면 좋겠다는 말 많이 하시죠? 실제로 노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강 요소가 바로 치아입니다.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게다가 치주염 같은 잇몸 질환이 심장병,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잇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합니다. 77세 송순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잇몸이 붓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서 치과를 찾으셨습니다. 치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양치만으로는 치아 사이 음식물의 40%가 남아요. 하루 한 번만 치실을 써도 세균을 80% 줄일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자기 전 치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지만 일주일만 해도 입안이 훨씬 개운하더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충치나 잇몸 질환 없이 본인 치아로 오징어를 씹는 즐거움을 누리고 계십니다. 일곱 번째는 걷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걷기만큼 쉬운 운동이 있을까요? 비싼 헬스장 등록 없이도 특별한 장비 없이도 걷기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70세 최중일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했죠. 매일 30분만 걷는 게 약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만보 걷기를 목표로 해보세요. 처음엔 2000보도 힘들어했지만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하루 500보씩 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하루 8천만 보를 걸을 수 있었고 체중이 4kg 줄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말합니다. 걷기 덕분에 약을 줄일 수 있었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칭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관절이 굳습니다. TV를 보면서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계신가요? 그게 바로 관절이 굳는 지름길입니다. 74세 이복자 할머니는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권했죠. 드라마 보면서 10분만 스트레칭 하세요. 광고 시간만 활용해도 됩니다. 할머니는 광고 시간마다 목을 돌리고 팔을 천천히 늘리고 무릎을 풀어주었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밤에 잘 때도 몸이 한결 편해졌다고 하십니다. 스트레칭은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습관이 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잘 자는 게 곧 건강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나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수면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75세 박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수면 클리닉 의사가 이렇게 조언했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어보세요. 또 잠들기 전 10분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주 후 7시간 숙면을 취하며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약보다 습관이 더 강력한 처방이더라고 하시더군요. 10번째는 스트레스 안팎기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노년의 가장 큰 비밀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오래 쌓이면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이나 심장병 같은 큰 병을 불러옵니다. 79세 김창환 할아버지는 아내를 떠나보내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한숨만 쉬던 그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이렇게 다독였습니다.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손주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손주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짓는 연습을 했고 하루 30분씩 산책하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예전의 활발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오늘 실천한 작은 습관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창문 열기, 물 한 잔 10분. 걷기, 잠깐의 미소 이 모든 것이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내일부터 어떤 습관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